지난 6월 일부 일본 언론에서 다뤄진 이야기는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은 데다가 오히려 인도네시아에 배신을 당하고 있다는 기사가 종종 등장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나오는 각종 인터넷 기사가 일본에 제공되어 일본 언론이 이것을 다시 보도하는 형태로 한국의 KFX 사업 관련한 보도가 주된 내용입니다. 일본 언론은 지난 6월에 KFX 사업을 하려고 한국에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 기술자 114명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양국의 협력이 유야무야 됐다며 한국은 인도네시아로부터 분담금을 제대로 못 받고 있으며 2019년에 인도네시아 당국은 돈 대신 현물을 제한하는 등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뉴스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은 국제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인데 오히려 인도네시아에게 당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이 국제관계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냉엄한 현실을 깨달았다면서 내심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발생하는 불협 화음에 대해서 반기는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보건부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 업체 방호복을 주문했다가 제대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 엄청난 물량이 쌓이게 됐다는 기사를 보면서 역시 한국은 국가 간의 계약을 중요시하지 않아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호된 꼴을 당하게 됐다는 반응이 베스트 댓글에 오르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국가 간의 약속을 한국이 경시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강제징용 판결이 나온 이후로 일본 정부에서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한국을 향해 가장 많이 한 말입니다. 아베 총리는 심지어 한국이 참여하지도 않은 G7 무대에서 한국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나라라고 이례적으로 10분 이상 비판하는 외교적인 무례를 보이기도 할 정도로 많이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일본이야말로 인도네시아에 돈을 헌납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데일리 신문은 인도네시아에 지급된 일본의 돈이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기사를 통해서 현재 일본이 과연 인도네시아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지 의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올해부터 태도를 갑자기 바꿔서 반중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투자한 돈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정황은 일본 내부를 발칵 뒤집어 놓기 충분한 것이죠. 이는 인도네시아 고속철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일본에게도 투자금을 받고 있으며 이 금액은 결국에는 중국의 1대1로 구간 중 하나에 들어간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최근 인도네시아에 코로나 관련한 차관을 거액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동남아의 일본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 점유율 등을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코로나 관련한 지원금을 5천억엔 지원하기로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긴급 재정 지원 N 차관 제도를 통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에 2년간 5천억엔이 넘는 큰 금액을 차관키로 한 것입니다. 게다가 금리는 0.05% 이하로 거의 무이자에 가까운 차관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만성적인 정부 부채에 시달리는데 무리하게 돈을 찍어 아시아에 무이자로 뿌린다는 것은 오히려 부채만 더 늘어나는 꼴이 아니냐는 것이죠. 게다가 이 자금의 성격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자금을 빌려줄 때 원칙적으로 사용처를 묻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일부 우익 언론들은 일본이 은혜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금이 실상은 중국의 1대1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이 전체 금액의 10%인 500억엔을 집행하고 0.01%의 이자로 15년간 상환토록 집행한 상황입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에 입점해 있는 일본 기업이 수천여 개소이며 오랜 기간 동안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협력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관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본 경산성은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인도네시아 당국의 친일 행보보다는 친중 행보가 계속 이어지자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특히 중국이 주도하는 은행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에 적극 끼어들어 각종 대출을 포함해서 중국 자본 수혈에 앞장서며 중국과 매우 가까운 행보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일본이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걱정이 생긴 겁니다. 바로 인도네시아가 일본에서 저리로 빌린 금액을 가져다가 중국에서 빌린 돈을 갚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빌린 돈은 15년간 갚아야 하는 장기 차관에 이율은 0.01%로 거의 무상으로 빌린 금액인 반면 중국에서 빌린 돈은 중국의 1대1로 코스 중에 인도네시아를 관통하는 고속철도를 잇는 인프라로 일본보다 훨씬 높은 이율로 빌렸을 것이 확실하며 이것이 중국 자금을 끄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자면 일본 정부가 중국의 1대1로 고속철에 돈을 대준 셈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에서 화가 나는 것은 이미 이런 일을 한 차례 중국으로부터 겪은 바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중국에 오랜 기간 ODA를 제공했습니다.
ODA는 개발도상국이 자립하도록 선진국 정부가 저리로 거금을 원조하는 공적 개발 원조를 뜻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일본에 저리로 돈을 빌린 다음에 아프리카 1대1로에 활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입니다. 즉, 일본이 중국에 무이자에 가까운 돈을 빌려주면 중국은 그것을 아프리카의 고리로 빌려줬습니다. 결국 중국은 그 사이에 이자를 고스란히 챙기며 아프리카 1대1로 사업에 중국 노동자를 파견해 자신들의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면서 금융으로 돈까지 버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다며 결국 중국 좋은 일을 또 시킨다는 의혹이 생긴 거죠. 여기에 일본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은 지난 3월에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원인은 일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데 다수의 일본 노동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도네시아에 옮겼고 이것이 인도네시아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조코이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4월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의 코로나 방역에 깊은 존경심을 표한다며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경험을 전수받기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의 세파 협상 등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꾀하자는 말까지 하면서 일본의 신경을 있는 대로 긁어놓은 것입니다. 게다가 조코이 대통령의 발언은 인도네시아의 일본에 대한 민심을 크게 안 좋게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코로나 원인을 일본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기업이나 일상생활에서조차 일본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정황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일본에서 제공된 공적 개발 원조금 ODA는 인도네시아의 각종 비리에 흘러가고 있다는 정황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 인프라를 위해서 진행되는 각종 공사들의 대금이 부풀려지고 그 사이에 고위 당국자들이 돈을 챙겼다가 검찰에 기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용처를 묻지 않겠다는 일본 당국의 조건이 있었기에 비리를 저지르던 뭘 하던 간에 놔두겠지만 이러다가 자칫 일본이 빌려준 돈을 그럼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 것이죠. 일본은 앞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KFX 사례를 보며 한국이 아무래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내심 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한국에 비해서 일본은 훨씬 더 큰 돈이 공적 원조로 나갔습니다. 중국의 경우 빌려준 돈이 아프리카로 갔고 아프리카에서 돈을 못 주겠다고 나온 상황입니다만 중국은 경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자금을 상환하는데 거의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돈 대신 현물을 주면 안 되냐는 식으로도 나오고 있는 등 나중에 일본에 돈을 돌려주긴 하더라도 적잖이 골치가 아플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언론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며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에도 차원은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한국에 돈을 많이 제공해서 한국의 경제 인프라를 갖추고 지금의 풍요로운 사회가 되도록 했는데 한국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번 홍수가 났을 때에도 서울에 홍수가 안 난 것은 일본이 준 돈으로 지은 소양강댐과 충주댐을 지었기 때문으로 한국은 이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WTO 수출 규제 소송과 강제징용 판결 등을 강행했다며 은혜를 모르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도 역시 돈을 줬지만 친중을 하고 있고 코로나 지원 자금을 대줬지만 코로나 원인은 일본으로 지목하며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며 같은 방식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국가로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크게 당했다며 관련 기사가 나오면 자주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자신들이야말로 인도네시아에서 여러가지 일들을 당하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싱가포르를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의 1대1로에 자금을 대줄지 모른다는 정황에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다소 적은 금액도 한국에 잘 상환하지 않는 인도네시아가 일본의 돈을 제대로 갚아 나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한국 지소미아 즉시 종료 강력한 의지 그리고 미국 발언에 발칵 뒤집어진 일본 아베 정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참 웃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절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비판할 때는 언제고 지소미아를 연장할 줄 알았는지 이제 종료까지 몇 시간 사실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게 급하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이 왜 이러고 있는지 통쾌한 분석 오늘 영상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믿지도 못하는 나라에게 군사정보는 얻고 싶어하는지 일본의 파렴치함에 또 허를 내두르게 되네요. 자, 한국의 강력한 지소미아 종료 의지로 인해
일본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종료시한 23일 0시를 하루 앞둔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관련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이점이 없다면 사실상 지소미아 종료라고 봐도 이제 무방하죠.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의 이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우리나라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까지 하루 남은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 한국의 동행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한국 정부가 오히려 종료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는 일본이 얼마나 지소미아를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일본 정부는 21일 오후 총리,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으로 구성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 4인 강류회의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었는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소식통은 4인 강류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의제로 다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지소미아 종료 시점이 임박했지만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한국 정부가 이를 번복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가슴을 졸이며 대응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와중에 일본 측은 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또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는 않으면서 오히려 한국 측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여러 경로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에 의한 지소미아 종료 통보는 현재의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NHK에 따르면 태풍을 부르는 남자 이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도 이날 오전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정세에 관해 한일 그리고 한미, 일미 이렇게 확실히 협력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국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점은 주한 일본 대사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소미아가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협정이라며 한국이 종료 결정을 재고하기 바란다는 뜻을 표명했는데요. 자, 이 모든 일본의 행동에 대해 해석을 해보자면 일본 방위 당국은 지소미아가 자국과 지역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종료에도 별 문제가 없다는 다소 모순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분명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도 북한 미사일 대응 등에 관해서 일본의 자위대 독자 정보 수집과 미국과의 정보 교환으로 대처해 직접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왜 도대체 이 우리나라의 군사 정보를 얻고 싶어 하고 지소미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결국 답은 정해져 있죠. 왜겠습니까? 일본이 정보를 획득할 만한 실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점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종료가 임박한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 아직 협의는 하고 있다, 포기했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마지막까지 협의는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NHK가 20일 보도했는데요. 실제 이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로 조성한 기금을 통한 배상안에 대해 아베 총리는 갑자기 이 한일 양국 간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방안이라면 진전시켜도 괜찮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한국이 지소미아를 실제 종료할지 여태 상상도 못했다는 것이고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돼야만 수출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일본이 여태껏 얘기해 왔는데 수출 문제를 해결하자니 일본 입장에서는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렇게 싫다던 우리나라 측의 제안을 이제는 괜찮은 제안이라면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즉 일본이 계산한 대로 전혀 우리나라가 움직여주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도 미국을 믿어왔지만 오히려 미국은 일본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은 미국이 지소미아와 관련한 문제를 분명 해결해 줄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 자국에게는 큰 손해가 없으나 야 미국 너희에게 큰 손해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면서 오히려 일본은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압박하기보다 돌려 압박하기를 시도해 왔습니다. 즉 일본의 이런 언론 플레이를 통해 미국이 한국을 압박해서 일본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 지소미아 연장을 미국을 통해 결국 해낼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일본 언론을 통해 발표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대한민국 정부가 지소미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미국에서는 유감을 표명할 뿐이라는 기사뿐이었고, 오히려 에스퍼 국방장관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바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강력한 의지에 대해 강하게 공감한다는 등의 표현을 통해 오히려 일본에게 역풍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을 찾은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절대 지소미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에게 있어서는 동맹보다는 이번 방문은 협상을 위해 한국을 찾은 것이고, 그 이유는 바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죠. 실제 이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의 의견 차로 미국은 마지막 협상에서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약 7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과의 협상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은 이 주한 미군이라고 하는 이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잖아요. 이 군인이 미국은 분명 유지를 해야만 하고, 또 한국이라는 이 지정학적 위치를 통해 미국이 견제해야만 하는 국가들인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을 바로 코앞에서 견제할 수 있다는 엄청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일본이 요청한 대로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그렇다 할 만한 압박을 실제로 가하지도 않고 있고, 또 현재 미국 트럼프 정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해결된 것이 전혀 없지만, 오히려 미국은 세계 언론을 통해 한국과의 관계는 절대 버릴 수 없는 관계, 방위비 분담 협상 결렬로 인한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없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는 굳건하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니, 일본이 여지까지 기대해왔던 미국을 앞세워, 그리고 일본은 미국의 뒤에 숨어 지소미아 연장을 쉽게 연장해서 군사정보를 우리나라로부터 쉽게 얻어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결국 종료 몇 시간 직전 깨닫고 있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미국을 앞세워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문희상 의장이 그 제안을 갑자기 좋아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소미아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한국이 자세를 바꿨으면 한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뒤늦게 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수습해 보려고 아베 정부는 하고 있지만, 일본 아베 내각 강요들의 줄줄이 사임, 최근 이 벚꽃놀이 사유와 그리고 수출 급락, 아베노믹스의 한계 등등 해결할 것이 현재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아베는 뭐 하나에 제대로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마저도 언론 플레이를 통해 일본 국민들에게 마치 지소미아가 일본에게 있어서 큰 이득이 없다는 식으로 여지껏 발표를 해왔지만, 결국 그 속내는 한국과의 지소미아를 절대적으로 연장시키고 싶은 아베의 역설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